독일어로요, 우니베살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주급 천재라고 불릴 수 있겠는데요. 8살에 시를 지어서 13살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문학 신동이었고, 역사, 문학, 신학, 정치, 법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괴테는 어떻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걸까요?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의 인생 이야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 오순희입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엔 괴테가 있죠. 괴테는 쉽게 말하면 당대에 잘 나가는 엄친아였어요. 외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이시고, 친할아버지는 꽤 1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을 가진 부자였고요. 귀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넉넉한 상류 시민사회 계층에서 자랐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어린 괴테에게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괴테에게 클라이맥스까지만 읽어주고는 결말을 들으려고 눈을 반짝이는 어린 괴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말은 네가 완성해봐. 괴테는 어머니가 읽어주신 이야기의 스토리를 완성하느라 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결말을 열심히 고민해보다가 어린 괴테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어제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2가지 결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왕자가 공주를 구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고, 또 하나는 공주를 자기 나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그 말 들은 괴테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정하렴. 작가란 신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란다. 어머니의 이러한 독특한 교육이 괴테의 깊고 넓은 창의력에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괴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괴테는 이미 20대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작가예요. 젊은 베르터의 슬픔, 또는 우리한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의 저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갔고요. 이것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인공의 복장을 따라 입는다든가, 주인공들이 마셨던 커피잔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은 하나의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왜 이런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캐릭터,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 18세기에 아무리 서유럽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였던 독일이라 해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우리의 여주인공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명랑쾌활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 강하고, 언제 어느 시대에 보더라도 굉장히 멋지고 센 언니예요. 이런 언니가 그 당시에 흔치 않았겠죠. 베르토는 더합니다. 남성은 뭔가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은 별로 안 하고 이럴 것 같은 세상에서 말도 잘하고 감성적이고 외모에 신경 쓰고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남성이 흔했겠습니까? 많은 남성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역할 모델도 되는 겁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성이에요. 주체적 감성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기 느낌에 충실하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주체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괴테를 정말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작가 등극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유럽도 말할 것이 없다면 독일은 더 했겠죠. 이미 청년 괴테 이름은 아는 사람 다 아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괴테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괴테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히트 작가니까 작가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레식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은요, 정말 아주 선언을 하고 난 오로지 작가로서 먹고 살겠다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몇몇 선구자에 국한된 거고, 대개의 작가들에게는 작가란 생업을 따라가져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괴테에게 생업은 아버지가 정해주었던 그리고 집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법률가로서의 직업입니다. 괴테는 변호사였죠. 괴테가 잘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작가인데 사회가 요구하고 괴테가 해야 되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정체성이 애매해지는 거죠. 괴테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바이마르의 귀족 자제가 제안을 해옵니다. 우리 궁정에 와서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이마르의 궁정 자제도 괴테의 독자로서 괴테에게 관심이 많았죠. 괴테는 좀 생각해보고 이제 바로 바이마르로 향합니다. 지금은 바이마르가 괴테와 실러라는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의 공간이기도 해서 좀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만 그때 바이마르는 정말 평범한 독일 동부의 작은 시골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에 비하면 오히려 괴테가 살던 프랑크푸르트가 훨씬 더 중심 도시였죠. 괴테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 괴테가 바이마르로 간다 그럴 때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거기 왜 가냐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우려하는 시선들을 뒤로하고 괴테는 호련히 바이마르로 떠납니다. 새로운 삶의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괴테의 모험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첫 번째. 바이마르로 떠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사람들이 박수 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심해서 나섰으니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10년 동안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요. 바이마르 궁정사회가 자기가 볼 땐 조금 문제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결론은 뭐였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무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치를 해서 정치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어떡할까요? 사람들 다 뜯어 말릴 때 자기 스스로 온 곳이 바이마르입니다.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다가 주저앉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바이마르에서 얻은 게 꽤 있었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괴테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이탈리아로 호련히 떠나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생계적 직업을 위태롭게 하면서 호련히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이것이 괴테 삶의 2번째 모험입니다. 괴테가 이때쯤 30대 후반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죠. 이럴 때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계적인 직업이 지금 바이마르 궁정에 있는 상태고 바이마르의 영주가 자기의 상관이에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린다. 이거 그의 생계적 직업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괴테한테는 자기 자신의 삶에 도대체 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안 산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래 그러면 화가에서 시작을 해보자. 정말 철저하게 해봐서 이게 긴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자. 이런 각오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괴테도 알죠. 바이마르 궁정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거를요. 괴테 자신도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사표 쓰는 기분으로 편지도 씁니다. 괴테는 이 제안을 받고 이제 바이마르로 돌아갈 텐데요. 자, 이탈리아로 올 때까지 생각했던 거,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혹시 화가가 아닐까 했던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아니네 이런 겁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쪽으로 완전히 나가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이 미술 쪽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 삶을 바치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문학이다. 그런데 괴테가 돌아오면서 단순히 문학만 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 연구해보자. 괴테 전공이 자연대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 것이고 물론 학생 때 관심은 많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학생 때의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연구자처럼 연구하겠다는 것. 이것이 괴테의 3번째 모험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테는 집요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자연과학 연구에 바쳤는데 자연과학계의 반응은 정작 그렇게 괴테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주제들이 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 것도 한 원인인데요. 예를 들면 태양빛과 시각의 관계를 연구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뉴턴의 광학하고 실험을 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뉴턴이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괴테가 틀립니다. 또 그 당시에 식물학에서는 린네가 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 식물분류법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린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학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 형태론, 동물 해부학 다양한 분야로 괴테가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괴테의 관심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때는요, 진화론이라는 단어도 모를 때거든요. 괴테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초기 진화론까지 괴테의 관심 범위가 넓혀진다는 거죠. 괴테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해도 될까요? 약간 헛짓한 셈일 수도 있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문학을 하지. 괴테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아유, 내가 괜히 문학이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말도 해요. 자, 게다가 이걸로 끝납니까? 이와 동시에 여전히 행정 업무 있었죠. 또 괴테 자신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창작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버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조차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괴테의 방황에 대해서, 이러한 괴테의 모험에 대해서. 괴테의 방황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방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방황의 결과가 괴테의 문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 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 욕망입니다. 괴테 시대만 하더라도 이거 그냥 상상력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해? 근데 오늘 21세기에 오면 인간 창조가 그냥 단순한 농담입니까? AI에서 인간으로 나오는 거리 그렇게 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괴테의 인조인간에 대한 상상력은 그냥 단순한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가의 상상력 플러스 자연과학적 어떤 호기심,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뒤섞이면서 파우스트 제2부에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제자로 1편에 등장했던 바그너라는 학자가 시도하는 인조인간 제조의 모티프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들을 캐치하려면 굉장한 관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황이 없었으면 우리가 파우스트에서 보게 될 거대한 스케일, 폭넓은 관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는 작품이 나왔을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 파우스트를 쓴 작가 괴테의 삶을 그의 방황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괴테의 삶이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방황을 놓고 보자면 괴테도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 다 말린 방황했습니다. 괴테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신도 없는데 본인도 주변 사람 다 말려. 이런 데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섣불리 포기도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억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 말 정도의 욕망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겠죠. 그냥 해볼까 정도로는 이런 식의 방황 못합니다. 내 인생을 걸겠어. 인생 자체를 베팅하겠다 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한 방황인 거지. 저는요, 이 정도로 내 인생 자체를 걸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그 방황의 종류가 무엇이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오류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삶, 그것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괴테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괴테의 삶에서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시대를 위한 유용한 결론은 방황을 시작하는 용기와 그 용기를 계속 누로하는 끈기,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괴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